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2023년 1월 1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년 내내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일들이 많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또 1년 동안 이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잘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도 새해에 접어들면은 덕담을 많이 나누죠. 신년 인사회 이런 것을 열어서 한 해 각오를 다지고 하는데, 주로 뭐 첫날은 이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합니다. 이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죠. 1년 각오를 밝히는데, 자, 올해 그 신년에 접어들면서 조금 그 이상한 메시지가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전직 대통령 문재인, 또 하나는 제1야당 대표 이재명. 자,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있죠. 둘 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턱 밑에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이 국가의 최고 원로죠. 전직 대통령이면은 전직 대통령과 또 다수 야당, 거대 야당의 당 대표, 또 직전에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인물이 어떤 덕담을 나누기보다, 덕담을 국민에게 덕담을 하기보다는 악담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저도 지금 30년 이상 정치권에 있었지만은, 정치권 취재를 했지만,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정권을 공격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상대로 악담을 하는, 자, 이런 메시지를 내놓는 전직 대통령, 그리고 야당 대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절망, 원망 이런 메시지를 내놨고, 악담도 하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걸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서슴없이 내놨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김정숙이 부부 명의로 연하장을 발송을 했는데, 인터넷에 또 올리고 연하장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어떤 국민의 소망 이런 것보다 절망, 원망 이런 것이 절절히 배어 있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에서, 연하장 앞부분에서, 지금 연하장 짧게 써죠. 짧게 썼는데 그 짧게 쓰는 거 거의 이 절반 이상이 이 어떻게 보면 악담입니다. 첫 부분에서 지금 뭐 유난히 추운 겨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서,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 이게 연하장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보통 연하장 쓰면은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김정숙 연하장에 유난히 지금 추운 겨울인데,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 이 연하장에서 이 이태원 이야기를 합니다. 신년사에서 작년에 그 국민적인 비극이었던 그것을 다시 상기를 시키면서 도대체 이렇게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지금 윤석열 정권을 겨냥을 하는 것이죠. 이 연하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마음까지 춥게 한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연하장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지금 경제는 어렵고, 연하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 이게 뭐 정치 메시지를 내는 건데, 자, 경제, 민생, 안보, 이게 지금 정권 교체가 돼서 윤석열 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반년 조금 넘었는데, 반년 만에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 망쳐버렸다는 건가?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민생을 고단하게 만들고, 안보는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건가? 다 망쳤다는 건가? 자, 그 전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이 연하장을 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 이런 문제가 그러면 경제 잘 나가고 민생도 안정되고 또 안보 튼튼했는가? 자, 그런 것을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일일이 다 따질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 하면은, 연하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단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 그러고 나서 다음 말이,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 거의 뭐 악담 수준이죠. 지금 국민들이 전부 다 뭐 민생도 어렵고 다 한데, 뭐 새해에는 또 어떤 희망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직 국가, 바로 직전 국가
최고 책임자,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 지금 현직 대통령 본인을 뒤이어서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고 폄하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덕담을 하는 게 아니라 악담을 하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올 한 해 1년은 암울할 거다. 암울한 한 해가 될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연합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글 뒷부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씁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부디 치유와 회복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치유, 회복, 이것을 이태원 참사와 연결해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새해를 맞이해서 치유, 회복,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그러면 필요할 정도로 이걸 전체가 국민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보면은 국민에게 하는 이야기죠. 국민에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할 정도로 상처를 준 쪽이 있어야지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6개월 동안 치유와 회복이 국민이 치유하고 회복할 그 필요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실정을 했다, 폭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전직 대통령이 퇴임하고 첫 연합장에서 버젓이 써서 돌린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신년사는 연합장보다는 좀 길죠. 그런데 그것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합장 내용을 해석한 것 같습니다. 해설판 같습니다. 비슷한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사에서. 보통 이 정치인의 신년사 그러면은 본인들의 각오를 밝히는 거죠. 특히 당 대표면은 야당의 역할을 충실하겠다. 그래서 정부를 견제를 하겠다.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걸 하는 것이 신년사죠. 야당 대표 신년사. 그런데 이재명 신년사 그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지금 문재인 연합장에서 나왔던 것,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 이렇게 한 거. 그 내용이 이재명 신년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아무리 해봤자 안 돼. 국민들 어려울 거야. 왜? 이재명 자기 안 뽑고 윤석열 뽑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재명 신년사 이렇게 됩니다. 민생 경제가 올해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는 검찰 정권의 야당 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검찰 정권, 야당 파괴, 정치보복, 폭주, 이거 본인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년사에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도 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는 각오를 다짐을 하면서 다짐을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그 전에 또,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있지만은 정부는 아무런 해법도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이런 말들을 지금 요약을 하면은 이런 거죠. 이재명 신년사는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서 또는 야당 파괴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이 수사를 막 하고 있는데 자기는 떳떳하고 결백하고 지은 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야당 탄압에 대해서 분연히 맞서서 내가 이겨내겠다. 마치 과거의 군사 정부 시절에 무슨 그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이렇게 그 고초를 겪는 그런 지금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년사에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 야당 대표의 신년사에서 정치 공작, 정치 보복, 검찰 정권, 야당 파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을 거꾸로 읽어보면은 지금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이 처한 현실이 그대로 읽혀지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오직하면은 제1야당 대표가 6개 또 어제 서정욱 변호사가 분석한 바로는 한 10개 혐의가 있는데 다 처벌받으면 정가 10범이 더 붙어질 거다 이런 말도 했죠. 서정욱 변호사.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선 또 신년사를 이렇게밖에 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극 같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연합장, 문재인의 연합장, 이재명의 신년사, 이 두 개가 맥락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비판을 하면서 새해 한 해도 어둡다. 국민들 편에 살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이 야당 탄압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받으니까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 본인이 여전히 어떤 권력자인 것처럼 그런 그 흉내를 내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도 본인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이 근엄한 역할 뭐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막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일종의 국민 갈라치기입니다. 국민 갈라치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해서 본인의 지지층을 또 결집을 시켜서 이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올 한 해 나를 탄압을 또 할 테니까는 보호를 해달라. 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가지 않고 무슨 뭐 경청 투어 그러면서 지방을 다니고 있죠. 오늘부터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서 경청 투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이 도피 투어, 도피하는 여행이다. 이렇게 이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소환하라고 하니까는 그냥 나 일정 바쁘다. 대표로서 그러면서 지방을 다니는 그런 이 도피 투어를 하는데 내일 양산에서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법 리스크에 처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 평산마을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두 사람 만나면은 이 단일 대우 이야기가 나오겠죠. 뭐 노골적으로는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서로가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권이다. 그래서 야당 파괴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 모두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기 때문에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취지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겠죠.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거기서 손을 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는 조금 결이 다르죠. 문재인은 이런 리스크들을 통치 차원이다. 이렇게 지금 퉁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서해 월북몰이 그 사건에서도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이 서욱 국방부 장관 여기 기소되는 선에서 문재인까지는 안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같이 지금 거의 개인 비리 혐의가 많은 이재명과 엮이려고는 하지 않겠죠. 그래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 두 사람은 올 한 해 동안 윤석열 정권과 맞서면서 본인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이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지층들이 아직 있으니까는 그 지지층을 선동을 해서 지금 뭐 평산마을에 가서 SNS 정치를 하면서 선동을 하면서 발목 잡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대표는 아직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다수당의 힘으로 또 발목 잡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공동 정선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둘 다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맞서서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올 한 해 계속해서 지금 연합장에 밝힌 문재인은 연합장에 밝힌 그리고 이재명은 신년사에서 밝힌 이 내용들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일종의 뭐 극악무도한 정권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자기들의 자구책을 찾는 그런 그 행보를 새해 첫날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 곧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은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돼서 국회에서 표결을 받아야 되는 처지고, 또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내내 줄줄이 이 검찰에 불려갈 일, 그리고 또 검찰에 갔다가 기소가 되면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일,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역시도 지금 새로 드러나고 있는 뭐 통계 조작 같은 이런 새로운 의혹들도 많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올 한 해 동안은 이 교도소 담장에 서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런 본인들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이 연합장과 신년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아주 거칠게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두 사람의 새해가 2023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